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가 또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가 이제 뭐 장중에 10%가 넘게 급락이 나왔는데 펀드, 연금 등 뭐 이런 금융상품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 금융위가 판단하기에는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최근에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제 국내에서 이제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 뭐 카카오 때리기가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또 여기에 발맞춰서 대기업 불공정 거래 근절 토론회에서도 이 카카오를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되면서 카카오가 오늘 이 급락을 했는데 저는 이 얘기가 그렇게 급락할 정도, 이 정도 떨어질 정도의 하루에 10% 넘게 떨어질 정도의 얘기인가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쭉 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가 이 팍 맞았는데 오늘 다 팔았어요. 보니까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연기금도 팔고 그동안 매수했던 물량의 거의 많은 부분을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떨어지는데 그걸 또 누가 샀나 했더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로가 나오는 것을 다 팔았어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싹 다 파는데 개인만 또 받습니다. 참 희한하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로 판단한다. 그러면서 뭐 유예기간을 이제 2주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주 남았는데 왜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런 얘기가 카카오나 네이버의 실적이라든지 매출에 막 엄청 큰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전체 이 엄청난 이 다른 이 매출이나 실적을 올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자, 이런 펀드나 연금 등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중개행위로 판단한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펀드나 연금 등을 이제 못 판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실적에 악화가 있다든지 그럴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예, 결국은 이렇게 또 많이 올랐으니까 또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내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수급적인 면에서 일단은 좀 많이 이제 하락을 했다. 거래량이 보면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 대량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급적으로 좀 꼬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문제지 이 회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다시 저점을 잡아서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밑에 여기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 단기적인 반등을 노린다면은 여기 엔벨롭 그다음에 121선 여기 중심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례로 들면 LG화학이 이렇게 빡 떨어졌잖아요. 이때 이 거래량 터지면서 그리고 나가지고 한 10% 정도 더 빠졌습니다. 그죠? 딱 10% 정도 더 빠지고 반등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악재도 이 회사에 어떤 뭐 존폐가 달렸다든지 뭐 엄청난 실적 악화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성장성이 더 많은 회사가 카카오고 네이버고 우리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잘 때까지 카카오고 네이버를 이 일상에서 안 거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카톡 다 하잖아요. 그죠? 네이버에서 물건 다 사잖아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뭐 기술적으로 봐서 한 10%가 더 빠진다. 그럼 한 이쯤 되겠네요. LG화학도 10% 빠진 다음에 찔끔찔끔 더 빠져가지고선 이 반등이 나왔듯이. 자, 그러면은 요 밑에 이제 내려왔을 때 13만 원 부근이 이 중심선 또 엠벨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악재가 나왔을 때에는 이런 기준선들의 반등이 좀 더 떨어진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악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빡 하고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명백한 악재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은 후에 반등을 줄 것이다. 그 지점을 13만 원대 혹은 뭐 이 13만 원대에서 딱 찍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13만 원 조금 더 깬 다음에 조금 더 떨어졌다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밑에 여기 빨간색 엔벨롭이 이제 2차 엔벨롭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아무리 여기서 지금 악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 글쎄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 10% 정도가 더 떨어진다고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10% 정도 더 떨어지면은 12만 한 3천 원에서 한 4천 원 요 정도 사이 정도 되겠네요. 자,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이, 물론 이제 향후에 또 이제 뭐 이렇게 급반등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어차피 지금 들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 긴 안목으로 보고 밑에서 다시 이제 5일선 탈 때라든지 이 저점 부근에 이제 내려왔을 때에 추가 매수,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선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끌고 가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오늘 이 악재를 보고 빨리 매도를 했다, 빨리 잘라버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카카오로 다시 한번 수익을 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더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다시 이렇게 돌렸을 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돌렸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하면 되죠. 그때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를 하면서 또 외인 기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또 사면 돼요.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카카오 때리기에 카카오가 급락을 했지만,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긴 안목으로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이제 카카오하고 같은 이유로 오늘 또 이 네이버도 거의 한 장중에 한 8%가량 급락을 했고, 외국인이 그동안 열심히 샀었는데, 그죠? 열심히 샀었는데 냅다 다 팔았어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또 개인이 싹 봤습니다. 저는 참 좀 그런 게, 이렇게 악재가 떠서 뉴스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어제 저녁 그 뉴스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거를 왜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악재가 나왔는데 들고 있던 사람이 나 지금 40만 원에 샀었는데 수익이 나가지고 이제 더 올라가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악재가 나왔어. 그러면은 얼른 빨리 매도를 하고, 다행히 그래도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다른 개인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내려오니까 내려온다, 싸졌으니까 사자 그러고 냅다 샀는지, 아니면 그런 뉴스나 이런 소식을 몰라서 그냥 주가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밑에다가 이제 걸어놓고 있다가 체결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매일 똑같은 종목을 말씀을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유튜브를 좀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갑작스러운 악재가,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는 그동안에 수급이 들어왔던 거 이런 것도 보니까 어때요? 외국인 보세요. 얘네들을 밑에서 쭉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쭉 외국인 사가지고, 외국인들이 수익권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수익권이었는데 냅다 다 팔았어요. 그렇게 해야죠. 악재가 터졌는데 왜 안 팝니까? 근데 물론 이제 수익권이니까 팔았겠죠. 그런데 개인들은 이 꼭대기에 샀다, 그러니까 이 꼭대기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내려왔을 때, 지지받을 때, 그럴 때만 제가 이제 어떤 진입 시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이제 물렸으니까 또 어디서 반등이 나올까 하고 보니까, 얘가 오늘 7% 떨어졌으면 카카오가 10%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10% 정도는 더 하락한다가 아니고 하락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꼭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러면 얘 거꾸로 이제 얘가 한 7%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7% 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쳐도 얼마예요? 그럼 38만 원 이 정도 되겠네요. 물론 오늘 보니까 카카오가 직격탄이고 네이버도 물론 영향이 크긴 한데, 하락폭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작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도 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정이 좀 더 작을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려왔을 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40만 원의 기준선, 중심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39만 원의 엔벨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내려오면은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이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되죠. 이 정도 떨어져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렸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또 반등을 시켜서 해먹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야 돼요? 딱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더 조정을 받아서 이제 비리비리 하고 있을 때, 그러다가 싹 한번 돌려요, 5일선이.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한번 또 쓱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때 사면 돼요. 그러면 또 수익 납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조정이 나왔지만, 악재가 나왔지만 또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 이후에 또 어디가 저점일까 그것을 같이 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 전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수가 이 카카오하고 네이버 때문에 시가총액이 국내 이 5등 안에 드는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아주 직격탄을 줬죠, 오늘.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다 이 카카오 네이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영향이 없죠. 삼성전자는 워낙 시가총액이 큰 애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21선 위로 올라선 다음에 이 조정을 받는다. 그렇지만 21선을 안 깨고 21선 딱 찍고선 또 이제 이렇게 이 반등이 나온다. 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갔죠. 역시 오늘 이 양봉이 나오게 되는 것은 외국인이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보니까 역시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하여튼 외국인이 사면 양봉으로 끝나는 그런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21선으로 올라섰는데 가격적인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계속 한 76만 원에서 77만 원 사이에서 지금 일주일째 그냥 요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데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를 않으니까 21선이 이평선 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위에 올라서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추세 전환이 되느냐? 21선이 올라서긴 올라섰는데 21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은 21선이 우하향하는 것을 따라가지고 21선 위에 있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1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아주 재수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없으리라고 보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버티잖아요. 더 이제 76만 원, 77만 원 사이에서 버티면서 이제 안 떨어지고선 있게 된다면 21선 우하향하던 21선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옆으로 눕습니다. 이렇게 우하향하던 게 옆으로 눕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우상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이 되면은 이제 다 떨어졌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76만 원대, 오늘도 이제 종가상으로는 76만 원 위에 이제 안착을 하는 모습인데, 자, 하여튼 요 근처에서 21선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자, 요 부근에서만 21선 위에서만 잘 이렇게 버텨준다면 21선이 우하향하던 것이 수평이 되고, 수평 이후에는 상승이 되게,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평이 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21선이 딱 돌려서 이제 각도가 우상향으로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자, 9월 달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이 생기죠. 10월 달에. 그래서 지금 9월 달이 이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 9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외국인의 이 매도세도 지금 이제 많이 줄었고요. 자, 이 매수세가 이 매도할 때 비하면은 거의 한 10분의 1, 그죠? 10분의 1 정도 수준의 이 매수세밖에 안 되지만 팔지만 않아도 주가가 이렇게 잘 버티면서 반등을 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이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이 시기이고, 9월 달까지 이제 실적 잘 내가지고 10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도 이렇게 가죠. 지금 오늘 하이닉스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선 이렇게 또 양봉으로 딱 21선에 이제 받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계속 들어와요.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근데 주가는 10만 원대를 지지하고 10만 2천 원에서 10만 7천 원. 자, 요 사이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역시 21선 위로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이동 평균선 21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똑같죠. 우하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돌려야 되니까 주가가 안 떨어지기만 하면 돼요. 막 이렇게 올라가면 땡큐지, 더 좋지. 근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한 10만 6천 원, 5천 원, 7천 원 사이에서 이렇게만 버텨줘도, 여기서만 이제 버텨줘도 이 21선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옆으로 꺾여가지고 이제 옆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은 추세가 일단 하락 추세에서 전환이 되고 있다.
그 이후에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동 평균 20일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꺾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죠. 이때쯤 되면은 요 위에 요 초록색 선이 60일선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초록색 선까지의 이격이 많이 크죠. 근데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격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60일선을 넘기가 쉬워지겠죠? 자, 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SK 하이닉스는 60일선이 이 60일선이 아주 중요한 이 선입니다. 의미가 가장 지지 저항의 역할을 많이 하는 선이 60일선이기 때문에 60일선을 넘는 것이 SK 하이닉스한테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 또 20일선을 깨나 싶었는데 탁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서 아직 외국인이 계속해서 밑에서 받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이런 와중에 현대차도 자 21선을 쫙 하고서 이제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요것을 양봉으로 딱 만들면서 21선 위에 간신히 턱걸이를 해줬다. 자, 이 좀 현대차 뭐 아직 이제 그렇게 힘이 이제 없어요. 물론 반등은 주긴 줬는데 수급이 좀 밋밋하죠. 예, 수급이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좀 더 있고 그렇다고 뭐 대량 매수나 대량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상태가 그렇게 막 강력하게 빨리빨리 움직이거나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보다는 기아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 같은 업종 중에 누가 더 이 수급이 잘 들어오느냐. 우리가 볼 때는 현대차도 잘 팔리고 기아차도 잘 팔리는데 왜 현대는 빌빌대고 이 기아는 조금만 빌빌대다가 바로 올라가느냐. 바로 수급의 차이다. 그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 기아는 오늘 또 보니까 반등이 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는 일단 이 떨어지는 것만 안 떨어지고 일단 버텨주고 있으면 향후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현대차도 다시 짱짱하게 올라갈 것이다. 일단 지금 21선을 돌리기 위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개의 이 패턴은 거의 비슷한 지금 패턴을 그리고 있다. 자, 똑같이 21선을 옆으로 눕혀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우하향하던 21선을 눕히면서 21선 위에서 안착을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이다. 일단 중심선 61선, 121선이는 22만 5천원 부근. 자, 일단 전고점이죠. 자, 요 부근까지의 반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아요. 자, 역시 오늘 이제 기아가 이제 딱 하고 올랐죠. 계속해서 보면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난 주가가 조정을 딱 찍고 그 이후에 8월 말부터 지금까지 8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이때였죠. 이때 딱 저점 찍고 나서부터는 계속 외국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대로 그대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선 맞고 눌리고 21선 맞고 눌리고 60일선 맞고 눌리고 계속 눌렸다 올랐다 하면서 드디어 오늘 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에다가 기관도 뿅 하고 들어오면서 60일선을 돌파시켜 줬다. 결국 이렇게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차트의 흐름과 이 수급 이렇게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쪽으로 본다면 현대차보다는 기아다라고 이제 계속 8월 말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래서 이 기아가 이제 아주 멋지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박스권 안으로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60일선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위에 없습니다. 물론 60일선에서 다시 뭐 내일은 좀 올랐으니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이 85,000원대만 안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안에서만 이제 놀아주면 됩니다. 원래 85,000원대에서 이렇게 놀던 애였어요. 그죠? 자, 요 안에서만 놀아주면은 다시 이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것이다. 역시 이 놀아줄 때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지금 기아는 외국인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계속 추가적인 박스권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도 이제 뭐 지금은 조정권에 있죠.
예, 뭐 하루 또 올랐다가 좀 내렸다가 올랐다가 좀 이러고 있어요. 뭐 별 다른 이상 없이 지금 조정권으로 들어섰는데, 자, 좀 길게 보자면, 자, 보세요. 요 보세요. 요 전고점. 그래서 요까지 올라오면은 다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요때 21선 돌파할 때 이제 정확하게 상승 신호탄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려서 쭉 21선 타고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은 21선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러면은 상승 추세는 끝났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승 추세죠.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이지만, 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단기 추세는 이제 지금 조정권으로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요 조정권 안에서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번처럼 다시 이렇게 확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지부진하게 갈 것이냐, 이제 요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가 고점이네 그러고 이제 짱짱하게 한번 쫙 팔아먹으면은 이게 쭉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떨어질 만한 이 수급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지금 뭐 수급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소량이나마 들어오고 있는데, 많이 들어왔을 때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그죠?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주가를 잘 방어하면서 외국인은 계속해서 여기서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일단 이걸 보면 이런 느낌이 들죠. 아,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그러면서 주가가 막 그렇게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 불안한데 냅다 팔아야겠는데, 그런 게 없죠. 주가 조정이 좀 나와도 뭐 불안하거나 이제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동안은 좀 조정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는 일단 단기 고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했었고, 자,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관망이다. 관망. 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특징주로 이 철강주가 다시 이제 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포스코도 지난번 하락장에 이 엔벨로프를 딱 찍고 이 반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21선 돌려치기가 나오고, 또 이제 61선, 또 그래서 이제 쭉 계속 올라와요. 이 전고점 부분까지 거의 다 올라왔다. 이게 지금 철강주들이 지금 보니까 또 동국제강도 똑같이 오늘 동국제강이 또 많이 올랐는데, 동국제강도 이 엔벨로프, 그죠? 엔벨로프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등이 쭉 나오면서 다시 61선 위로 뿅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자,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보니까 어때요? 외국인의 수급이 짱짱하게 지금 쭉 들어오고 있다. 자, 역시 이제 외국인, 그리고 오늘은 또 기관까지 이제 쌍끌이가 들어오니까 61선이 이렇게 올라섰어요. 자, 그래서 철강주들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현대제철도 올라오고, 동국제강, 포스코 다 지금 이제 철강주 삼총사 대형 철강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아주 수급적인 면에서도 보니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주가가 이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제 또 반등이 나왔으니까 전고점 근처예요. 전고점 근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수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보면은,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종목들이 이제 또 이런 추세로 올라올까 보면은, 조선주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또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대장이죠.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엔벨롭에서, 그죠? 이때도 엔벨롭에서 한번 반등이 뿅 하고 나왔고, 근데 61선 돌파를 못했어요. 또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엔벨롭이 오니까 또 반등이 뿅 하고 나왔어요. 21선까지 올랐다가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 21선 부근, 중심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21선을 뿅 하고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21선 돌파를 요렇게 딱 맞춰놓고선 올라가게 되면은 61선이 요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서 이제 좀 반등을 조금만 주고선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이 추세가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서 61선 이렇게 올랐을 때에 아까 철강주처럼 뿅 하고서 이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아직은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 외국인이 수급적인 면은 현대미포조선은 꾸준히 삽니다. 꾸준히 사고 있는데 기관이 팔아요. 근데 이 문제는 기관이 파는 거는 괜찮아요. 외국인이 사는 게 좋아. 이건 상관없어. 그러다가 이제 기관도 갑자기 싹 들어올 때가 있겠죠. 기관은 눈치 보다가 언제 들어올까요? 요렇게 뿅 하고 이렇게 한번 올랐을 때, 요렇게 21선 위로 안착하든지 61선까지 올라와 있든지, 요러면은 뿅 칠 때 그거 싹 보면서 이 단타 치려고 기관이 이제 눈을 딱 쳐다보고 있고,
문제는 개인이 샀다는 거예요. 개인이 좀 사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안 올라가는데, 자, 외국인이 사다가 이제 개인이 조금 팔면은 또 한번 뿅 하고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려 그러면은 주가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인은 팝니다. 자,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자, 저 중심선 부근 또 21선 부근, 자, 요렇게 여기서 좀 잘 지지를 받다가 한번 이렇게 딱 올랐으면은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된다. 자, 그리고 혹 만약에 지수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급이라든지 주가가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요 엔벨로프 있죠. 엔벨로프. 자, 요 엔벨로프 부근에서는 아주 또 좋은 진입의 찬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보통 세 번째 엔벨롭 있죠. 세 번째 엔벨롭에서는 반등이 되게 크게 나와요. 엔벨로프 기법의 또 하나의 팁이긴 한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다.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엔벨롭에서는 또 매수의 찬스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은 세 번째는 상당히 반등력이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주가 올라갔으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또 조선주들도 한 번씩 이제 또 반등의 타이밍을, 저점의 타이밍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금융주들 오늘 뭐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또 금융주는 올라요. 지금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에 관련된 KB금융, 신한지주, 은행, 또 보험사, 자, 이런 금융주들이 또 지수가 조금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또 거꾸로 이제 반등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가 좀 안 좋은데 이 KB금융은 외국인이 또 싹 들어오면서 오늘은 또 양봉을 만들었다. 자, 근데 지금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5만 원을 5만 원이라는 이 저점, 딱 라운드 피겨 5만 원. 자, 이 부분 지지하고 있고 딱 정확하게 이제 지지하고 있죠. 이때 이 5만 4천 원 부근, 이때 이제 살짝 넘다가 이제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봐요. 또 한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또 반등이 나오죠. 또 나왔다가 또 조정 받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만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지들끼리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54,000원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진짜 시세가 나온다. 근데 연내에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죠. 신한지주도 똑같이 주가가 또 조정을 조금 받다가 오늘 또 조금 더 올랐어요. 양봉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37,000원대에서 4만원대. 자, 여기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그냥 이 안에서 이제 외국인이 좀 샀다가 좀 팔았다가 그러면서 있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금융주들은 연내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은 지금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 55,000원까지 이제 다 왔어요. 떨어지기 전에 자리까지 다 반등을 줬고, 이때 외국인이 들어온 물량을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팔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요거를 기관이 받아주면서 끌어올렸죠. 자, 그리고서 이제 일단 떨어지기 전 자리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힘을 많이 썼어요. 외국인도 힘쓰고 기관도 힘쓰고 좀 쉬어가야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급이 거의 없다. 뭐 사고 팔고 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일단은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자리가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21선. 요 21선이 이렇게 쭉 봐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죠? 옆으로 이렇게 딱 돌리니까 이제 슬슬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해요. 위에서 조금 올랐다 조금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 위에서만 놀아주면은 21선은 이렇게 우상향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떨어지더라도 21선 맞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중요한 자리는 이탈하지 않고 그런대로 최근에 반등이 나온 이후에 정고점 부근에서의 이제 어떤 좀 쉬어가는 타이밍,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추세가 막 팍 꺾이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잘 21선 위에서 놀다가 다시 55,000원대 돌파하면서, 자, 직전 고점인 6만원대,
자, 이 부분에 한번 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LENC요. 자, 건설주 중에 또 이제 DLENC. 자, 역시 이 종목도 기관이 컨트롤하는 종목이죠. 지난 7월 달부터 이 기관에서 계속해서 들어왔고, 기관에서 계속 매집을 하다가 주가 빠지니까 기관에서 손절했고, 그리고 다시 이 저점 엔벨로프 찍으니까 딱 엔벨로프 찍었을 때부터 기관에서 또 들어왔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꾸준히. 예, 오늘도 들어왔고, 어제도 들어왔고. 자, 그러면서 일단 61선 위에 이제 안착을 하기 위해서, 즉 뭐예요? 14만 5천 원. 얘도 마찬가지 똑같죠. 현대건설하고. 그 떨어지기 직전 자리가 이제 14만 5천 원대였잖아요. 이 자리를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횡보를 하다가 지수가 빠지면서 딱 투매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 이제 들어온 물량의 일부를 기관이 손절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떨어진 자리까지 반등이 또 다 나왔어요. 누가 샀어요? 지네가 팔고 지네가 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기관이 다 들어와서 이제 14만 5천 원에 딱 그 돌파 직전에 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아무래도 매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돌파할 수는 없고 조금 쉬었다가 조정을 보이면서, 그렇지만 꾸준히 기관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자, 그래서 DLENC는 기관에서 컨트롤하는 종목이고 14만 5천 원 돌파 시에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을 트라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일단 LG화학하고의 이 동조화된 현상은 일단 벗어났다.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한번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항상 LG전자의 패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아요. 뽑아놓고서 그거를 또 다 내립니다. 자, 어제 이렇게 21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21선 위에 더 떨어지지 말고 좀 이렇게 안착을 해주면 요렇게 우하향하던 애가 옆으로 눕고 그 위에서 계속 놀아주면은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된다. 요런 그림을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그냥 빠집니다. 예, 21선을 냈다 깨버렸어요. 그런데 물론 21선 지지를 안 한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안 좋은 거는 이 14만 원을 깨는 겁니다. 그 악재가 나왔을 때에 지지됐던, 악재가 나와도 버티고 했던 14만 원이고, 14만 원에서 15만 원대로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대 양봉의 저점 14만 원대 초반, 한 14만 1,0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이제 꼬리가 있는 부분이죠. 요 부분, 정확하게 하면 시가니까 이제 14만 한 2,000원 부분이요. 여기를 이 종가상 이탈하지 않고 이제 다시 뒤에 버텨주면은 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LG 화학 때문에 떨어졌던 그 악재는 이제 종결을 했어요. 이 양봉 하나로. 그리고 나서 LG전자가 LG전자로서 자기의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올렸던 것을 다시 뺐다가 이 14만 원대 초반을 지지를 해주면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올라가려 그러면 21선이 또 계속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가 더 이 14만 2천 원 부근에서 빠지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뭐 2,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뭐 1,000원이 됐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4만 원 이 저점만 안 깨지고 이 여기서 내려왔다 올랐다 이렇게 해서 버텨주면 21선이 내려오면서 이격을 다시 줄이죠. 이때는 이격이 컸어요. 예, 그러니까 급등 후에도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고, 이격을 좁혀놓고선 다시 재차 올렸을 때는 그때 올라가는 것은 진짜 배기로 올라가는 것이다. 예, 이거는 이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고, 원래 LG전자의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14만 원대 초반, 자 여기만 종가상 지켜주고 21선을 재돌파했을 때에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얘는 원래 그런 패턴으로 갔다. 자, 왜냐? 이게 빵 쳐서 돌파를 시켜놓고 60에서 돌파를 시켜놓고 이때도 주가를 다 빼요. 그 올라갔던 그 저점 자리까지 다 뺐다가 또 올리죠.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까지 또 다 빼요. 원래 그런 애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반등을, 주가를 뺀 다음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14만 원대를 깬다. 그러지는 않겠죠, 설마. 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13만 원대가 어떻게 지켜진 14만 원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LG전자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지수가 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또 불안한 종목들 또 가지고 계시는데 잘 모르겠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한 종목들 계시면 위에 이제 상담 전화번호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자로 매수가 또 뭐 사연 이런 것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